넷플릭스를 뒤적거리다가 인상적인 올리브 그린의 영화 포스터에 이끌려 영화 비바리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말이죠. 그 내용이 매우 기묘합니다. 살다 이렇게 기묘한 영화는 처음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냥 기묘하다고 가볍게 넘기기엔 뭔가 감독이 전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이번엔 영화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그럼 영화 비바리움에 대해 함께 살펴볼까요? 여기서 잠깐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으니 영화를 보실 분이라면 잠시만 생각 한 번 더 해주세요.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뻐꾸기의 탕란을 아시나요? 뻐꾸기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둥지에 알을 낳습니다. 다른 새의 집에 알을 낳아 자신의 알을 품어 기르도록 만드는 것을 탕란이라고 하는데요. 영화의 시작에 바로 이 장면이 등장합니다. 덩치가 큰 뻐꾸기는 오목눈이의 작은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 떨어뜨리고는 오목눈이 어미새가 가져다주는 먹이를 독식합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죽은 작은 새끼들을 보며 슬퍼하는 한 아이가 학교 선생님인 젬마에게 묻습니다. 뻐꾸기는 불쌍한 아기 새들에게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글쎄, 둥지가 필요해서? 둥지가 필요하면 직접 만들면 되잖아요. 자연의 섭리야. 그냥 이런 일도 생기지. 너무 끔찍해요. 끔찍한 일이 그냥 일어나기도 한단다. 감독이 이 영화를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살짝 엿볼 수 있는 대화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지막에 가서 하도록 할게요. 영화의 주인공인 젬마와 톰은 함께 살 집을 찾던 중에 부동산에서 기묘한 중개인 마틴으로부터 욘도라는 마을을 소개받습니다. 중개인 마틴의 시점에서 젬마와 톰이 부동산에 들어오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일단 마틴의 뒷모습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뭔가 모를 기묘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인조인간? 그런 게 아닐까 의심을 했었습니다만 집을 보기 위해 젬마와 톰은 마틴을 따라 욘도 마을로 이동하고 줄지어 늘어선 올리브 그린색의 여러 집들 중에 9호를 구경하게 되는데요. 젬마와 톰이 집을 구경하는 사이에 기묘한 중개인 마틴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욘도에서의 그들의 기묘한 삶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나갈 길을 찾아봐도 언제나 도착지는 9호 집 앞입니다. 톰이 지붕으로 올라가 주변을 바라보니 마치 그림으로 똑같이 그린 것 같은 인공적인 구름과 끝없이 늘어선 집들만이 보일 뿐이었죠. 절규하던 톰은 급기야 집에 불을 지르고야 마는데요. 다음날 아침 집은 다시 원상복구되어 있고 집 앞에 이름 모를 상자 안에서 아이를 키우면 풀려날 것이다 라는 이상한 메시지와 함께 벌거벗은 남자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졸지에 젬마와 톰은 부모가 되어버렸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폭풍 성장한 아이는 중개인 마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젬마와 톰을 마치 CCTV처럼 관찰하고 어른 목소리로 그 흉내를 냅니다. 아역 배우가 연기를 너무 실감나게 해서 좀 징그럽기도 하더군요. 배가 고프면 소리를 지르는데요. 좀 끔찍한 소리를 냅니다. 톰은 아이를 그것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은 급기야 보기에도 섬뜩한 성인으로 아주 빠르게 성장합니다. 톰은 우연히 던진 담배꽁초에 타버린 잔디 아래에 인공 진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그는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걸고 땅을 파던 톰은 결국 죽음에 이르고야 마는데요. 정말 너무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시체 담는 가방에 톰을 넣고 땅속에 던지는 그것에게 분노한 젬마는 삽을 휘두릅니다. 놀라 달아나던 그것은 아주 기괴한 모습으로 사족 보행을 하며 집 앞 잔디를 열고 그 속으로 도망칩니다. 도망친 잔디 안으로 따라 들어간 젬마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또 다른 여러 커플들을 보게 되어 경악을 금치 못한 젬마는 결국 산채로 가방에 담겨 톰이 파놓은 곳에 같이 묻히고 맙니다. 나이가 들어 죽기 직전에 놓인 중기인 마틴을 찾아간 그것은 마틴의 이름표를 달고 죽은 마틴을 시체 가방에 담아 모이 접어 접수증과 함께 서랍 속으로 보내버립니다. 서랍은 시체 처리함으로 보이더군요. 그리고는 마틴의 시점에서 또 다른 불쌍한 커플 한 쌍이 부동산으로 들어오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 제목인 비바리움의 뜻은 동물 사육장, 동물 우리를 뜻하는데요. 일단 이 영화의 주된 소재는 집입니다. 젬마와 톰은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완벽하다 싶을 정도의 집이 주어집니다. 물론 아이와 먹을 것도 주어지죠.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사육장입니다. 아주 기괴한 사육장이었죠. 이 영화의 장르가 SF임을 중간에 아이가 가져온 책을 통해 간신히 유추할 수 있었는데요. 그 책은 알 수 없는 기괴한 문자로 가득했고 배양한 듯 보이는 아이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턴 저의 뇌피셜입니다. 지구라는 별에 어느 날부터 둥지를 틀고 살아온 인간, 자신이 지구의 주인인 양 살아갑니다. 그곳에 둥지를 틀고 싶은 Z 유전자를 지닌 한 외계 생명체가 지구라는 둥지를 빼앗을 목적으로 지구에서 살아남을 자신의 종족을 키워낼 인간 커플을 집이라는 공간으로 유혹합니다. 인간 종과 최대한 유사해야 그들을 더 많이 집으로 유혹할 수 있기에 인간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언어와 행동을 배워나갑니다. 아이를 키우면 풀려난다는 의미는 둥지에서 밀려나는 오목눈이 새끼새처럼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죠. 결국 자신의 종을 키우게 하고 둥지 안에 있던 기존의 종을 하나씩 죽여나가는 형상입니다. 왜 951일까 생각해봤습니다. 10을 완성이라고 봤을 때 숫자 9는 미완성이지만 거의 완성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미스터리를 풀었다는 마틴의 말로 보아 다음 커플이 살게 될 집은 10호가 되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거의 인간에 가깝게 아이를 키워낼 커플이 오는 거죠. 영화 초반부의 젬마가 둥지가 필요하면 직접 만들면 되지 왜 남의 둥지를 빼앗냐는 아이의 질문에 그건 자연의 섭리고 끔찍하지만 그런 일이 그냥 벌어지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어느 날 갑자기 외계의 이름 모를 종이 나타나 인간을 지구에서 몰아내고 이곳에 자신들의 둥지를 트는 일이 이유 없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어떤 상상이 이 영화의 시작이 아닐까란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한편으론 인간이 끊임없이 집과 가족을 갈망하다가 남자는 결국 온몸이 쇠하도록 일만 하다가 여자는 모성이라는 태생적인 본능으로 다음 유전자를 먹이고 키워내고 결국은 생을 마감하는 인간의 삶을 비유적으로 표현해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너무 완벽한 집을 발견한다면 또는 너무 완벽한 가족을 발견한다면 혹시 외계인이 아닐까 일단 의심부터 해볼 것. 장난이고요. 재미를 기대할 수는 없는 기괴한 영화라서 추천하기는 좀 어렵지만
다양한 생각의 나래를 펼칠 수 있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은 영화 비바리움이었습니다.